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단 지난 시간에는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3장 선형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선형운동이라는 게 직선운동을 말하는 거죠. 직선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직선 운동하면 1차원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원 운동상에서 속도,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또 뭐 자유낙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속도와 가속도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흔히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운동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뭔가 기준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적이다. 라는 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한다면, 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어, 일단 우리가 지구에 있죠. 그죠? 우리가 지구상에서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지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걷고 있는데, 근데 그게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운동이라는 게 운동하는 위치라던가 속도라던가 가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여러분들이 산이 있다고 합시다. 산이. 여기 산이 있어요. 아, 여기 밑에 그리는 게 낫겠네. 자, 여기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내가 탄 자동차는 지금 이 왼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나의 운동은 이 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시속 60km로 가고 있고, 60. 그리고 내가 탄 차는 시속 80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차에 대해서 나의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시속 140이 되겠죠? 140km. 그죠? 이 차가 왔을 때 내 차의 속도는 시속 140km가 될 거란 말이죠. 왼쪽 방향으로. 근데 이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 차의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시속 80km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물체의 운동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이다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라던가 위치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지구에 상대적으로 내가 도로를 걷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 내가 걷고 있는 거는 지구에 상대적이다. 지구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이 지구 자체가 태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도로상에서 요 안에서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운동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구에 대해서는 이 지금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깥에서 볼 때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될 것이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속력과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속력은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속력과 속력이라는 거는 스칼라 값이에요. 크기만 있는 값이에요. 크기만 있는 값. 그리고 속도라는 거는 크기뿐만 아니고 방향까지 고려한 값, 즉 벡터 값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벡터를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속력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 얘기죠. 이동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이동을 했는가 하는 거리 단위는 뭐 시간에 따른 거리니까 몇 초 동안 몇 미터나 이동했느냐 그래서 초당 미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느냐 해서 시속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시속 킬로미터.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스피드가 속력이죠. 속력은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느냐. 예를 들어서 2초라는 시간 동안 4m를 달렸다. 그러면은 2초 동안 4m 이렇게 돼서 결국 2m/s 이렇게 되겠죠. 자, 평균 속력은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면 평균 속력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순간적인 그런 속력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을 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을 한다 칩시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갈 동안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가지는 못하죠. 가다서다 하겠죠. 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그렇게 속력이 계속 바뀌지만 어쨌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시간 걸렸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 구불구불하게 도로가 뭐 직선으로만 돼 있진 않을 테니까 거리가 뭐 한 200km 정도 된다라고 하면 200km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시속 100km라고 이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평균 속력이라는 거지. 즉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총 거리를
그 여행하는데 걸린 그 시간으로 나눈 값이 바로 평균 속력이 됩니다. 평균 속력. 이 순간 속력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가다가 뭐 100km보다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휴게실로 가려고 속력을 점점 줄이면서 정지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그 순간 속력들, 그런 순간 속력들을 평균한 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평균 속력 에버리지 스피드는 총 걸린 시간에 대해서 총 여행한 그 거리가 되겠죠. 지금 여기 방금 우리가 봤던 이해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시간에 30km를 운전을 했다. 이거에 해당하는 평균 속력은, 자, 이 밑에 이 평균 속력에 해당하는 평균 속력은 어떤 걸까요? 뭐 딱 보면 나왔죠, 그죠? 일단은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1시간에 30km니까 얼마예요? 30km/h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0km/h에 해당하는 속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2시간에 60km가 바로 시속 30km가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뭐냐? 이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뭔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2시간에 60km도 마찬가지 2시간 60km 해서 평균 속력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 다 속력입니다. 자, 간단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순간 속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순간순간의 속력이 바로 순간 속력이 되는 거죠. 순간순간의 속력.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를 타고 갈 때 평균 속력이 아까 시속 100km 였지만 순간 속력은 그때그때 다 다른 거죠.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다. 속력계에서 제공되는 그 속력이 바로 순간 속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속력계 보면 계속 막 변하는 거, 그죠? 그게 바로 순간 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평균을 잡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속력계에 나오는 속력도 평균 속력이라고 어느 의미에서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거 자체도 이미 예를 들어서 뭐 1초 동안 얼마나 이동했느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은 1초라는 시간 동안의 그 평균 속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아주 순간이면은 진짜 0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바로 순간 속력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극한 같은 거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극한을 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은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 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속도로 넘어갔어요. 속도는 아까 속력 얘기할 때
속도 4개 했었죠. 속력은 스칼라. 속도는 벡터라 그랬어요. 벡터. 속도는 벡터 값입니다. 자,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 둘 다를 나타내는 값이다. 속력에다가 방향까지. 속도는 벡터 양이다. 크기와 방향. 그래서 속도는 방향을 고려한 속력이다. 방향을 고려한 속력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속력이 일정할 때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계속 가고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일정한 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속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값이죠. 크기만. 그래서 직선으로 가건 아니면 이렇게 곡선으로 가건 어쨌건 60km, 시속 60km만 계속 유지하면 얘는 일정한 속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속도는 어떠냐? 일정한 속도가 되려면 이 속력도 일정하게 가야 되지만 방향까지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해야 됩니다. 방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운동 상태가 직선 운동밖에 안 되는 거죠. 직선 운동밖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직선으로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다, 즉 등속이다. 일정한 속도라는 건 등속이다 라는 얘기죠. 등속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속력이 일정하다 에다가 방향이 일정하다, 즉 직선 운동을 한다 라는 얘기예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등속 운동, 그러니까 등속도로 움직인다. 어떤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인다 라는 얘기는 무조건 직선 운동하는 물체예요. 무조건 직선 운동입니다. 이건. 그리고 가속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자, 아까 모든 물체의 운동은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볼 대부분의 물체는 지구에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얘기를 합시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의 운동은 지구를 기준으로 운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염두에 두세요. 자, 이제 가속도. 가속도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갈릴레오의 그 관성 실험에서 이 경사면 실험 기억나죠, 여러분? 이걸 기반으로 갈릴레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가속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 자, 가속도를 정의한다면 가속도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그 비율. 자,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가속도는 벡터양이에요. 가속도도 벡터양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가속도라 그랬는데, 속력만 변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또 속력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방향이 변한다면 이것도 역시나 가속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가속을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둘을 다 포함해도 역시나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고,
즉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이런 경우. 자,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자동차가 지금 여기서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속 원운동을 한다. 우리가 흔히 등속 원운동이라는 말 많이 쓰죠. 등속 원운동을 한다 라는 얘기는 등속도 운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력이 등속이란 얘기예요. 속력은 계속 일정한데, 근데 원운동이니까 방향은 계속 바뀌겠죠. 직선 운동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도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도 역시나 가속도 운동입니다. 물론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 원운동을 하는 자동차가 속력까지 계속 변한다. 예를 들어서 뭐 점점 빨라진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도는데 원을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점점 빨리 가다가 한 절반쯤 가서는 다시 점점 느려져서 여기서 딱 정지를 한다. 이런 원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도 역시나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속력도 변했고 방향도 변했고 이 경우가 바로 둘 다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가속도를 공식화해보면 가속도란 좀 전에 봤듯이 어느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어떤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 나누기 그 시간 따라서 단위는 속도 나누기 시간이니까 속도 단위 나누기 시간 단위가 되는 거죠. 속도 단위 나누기 시간 단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차의 현재 속력이 시속 40km다. 그런데 5초 후에 차의 속력이 45km가 되었다. 시속. 그러면은 속력 변화는 5초 동안 속력 변화는 40에서 45만큼 변했으니까 45 빼기 40, 즉 5km/h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의 이 가속도는 아까 속도 변화 나누기 시간이니까 속도 변화가 5km/h고 그 다음에 5초니까 시간 변화는 나누기 5초를 한 거죠. 그러면은 자 1km/h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 단위가 요거는 시고 요거는 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쓰고 단위를 통일을 해서 씁니다. 단위를 통일을 해서 그러면은 통일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펜을 켜서 보면 일단은 지금 단위를 어떤 걸로 우리가 기준을 정할 거냐, 시간 단위는 초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간으로 시로 할 거냐를 먼저 정해 봅시다. 일단은 초로 하는 게 좋겠죠. 초로 하려면은 일단은 5km/h를 km/s로 아니면 m/s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일단은 그러면 1km/h가 몇 m/s에 해당하느냐, 그거를 먼저 알고 있으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km/h는 몇 m/s냐. 자, 우리가 1m/s가 3.6 km/h죠. 되게 쓰기 힘드네요. 지금 펜이 배터리가 다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 써지지만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세요. 자, 1m/s가 3.6 km/h다 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왜냐면은 일단은 1초당 1m 가는 거니까, 그죠? 1초당 1m 가면은 3600초 동안 3600m를 간다는 얘기죠? 그죠? 1초당 1m 가면 3600초 동안은 3600m 가는 거니까 3600m면 3.6km죠. 그리고 3600초가 1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1km/h는 3.6분의 1m/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5km/h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5를 곱하면 되겠죠. 자, 5km/h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5를 곱하면 되니까 3.6분의 5m/s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속도는 3.6분의 5m/s 제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 1km/hs는 바로 3.6분의 5 m/s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한 표기법입니다, 여러분. 물론 3.6분의 5를 계산해 가지고 1. 얼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쓴다고 뭐 틀린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덜 계산이 된 그런 모양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가속도가 딱 떠오르지 않죠. 딱 와닿지 않죠.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 잡기가 조금 힘든데 이렇게 해주면은 초당 1. 얼마 m/s 정도로 속도가 변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동차가 가속할 때는 어떤 경우냐? 자, 어떤 경우일까요? 멈출 때까지 감속하는 경우, 그리고 일정한 속력으로 커브를 한 바퀴 도는 경우. 좀 전에 다 얘기했었죠. 가속한다 라는 거는 일단 직선상에서는 속력이 변하는 경우. 자, 감속한다는 게 속력이 변하는 경우니까 역시 이거 A는 맞고,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이다.
일정한 속력이지만 커브를 이렇게 한 바퀴 돈다. 원운동 한다는 얘기죠.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랬죠. 등속 원운동도 역시나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B도 맞고, 따라서 둘 다가 가속할 때다. 자,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가속도와 속도는 실제로 어떠냐? 같냐? 아니면 양은 다르지만 어쨌건 둘 다 비율이냐?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둘 다 똑같은 거냐? 자유롭게 떨어질 때 속도와 가속도가 같냐?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자, 봅시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가속도와 속도가 같은 값이냐? 그건 아니죠. 같은 물리량은 아니다. 그러니까 A는 틀렸고, 그 다음에 양은 다르지만 둘 다 비율이다. 자, 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 이 위치가 변하는 비율이죠. 위치가 변하는 비율.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따라서 그리고 가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한 비율,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따라서 둘 다 어떤 시간 동안의 변한 양, 비율을 의미하는 거니까 B는 맞다. 그 다음에 방향이 요인이 아닐 때는 같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죠? 방향이 요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속도는 속력에 해당하는 거고, 가속도는 애초에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가속도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양입니다. 가속도는 방향과 크기까지 둘 다 고려해야 되는 양이에요. 애초에. 물론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만 한다면 방향은 요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자유롭게 떨어질 때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속도와 가속도가 같으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속도와 가속도가 같을까? 자유낙하할 때 맨 처음에는 정지해 있을 테고, 그죠?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근데 가속도는 어떨까? 맨 처음에 정지해 있을 때 가속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에 뚝 떨어졌을 때 가속도는 어떨까요? 땅에 떨어졌을 때는 뭐 정지해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쨌건 정지한 다음부터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떨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가속도는 계속 똑같죠. 자유낙하할 때 가속도는. 그걸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만큼 가속도가 작용을 해서,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는 자유낙하할 때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설명대로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비율이고,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비율이다. 자, 좀 전에 갈릴레오의 경사면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자, 갈릴레오가 이 경사면을 점점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그런 그 사고 실험을 했다 라고 한다면, 자, 이 완만한 경우랑 이 가파른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이 물체의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시켰다고 합시다. 둘 다. 어떤 게 가속도가 더 클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가파를 때가 가속도가 더 크겠죠. 그죠? 아예 이렇게 평평한 경우는 속도의 변화가 없을 테고,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일 테고, 이때는 가속도가 0이고, 이때는 가속도가 조금 0보다는 크지만 조금 작겠죠. 1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아니 2라고 합시다. 이 경우는 대략 이 경우보다는 클 테니까 뭐 5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경우는 뭐 한 8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경우는 그러면 10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수직일 때 가속도는 자유낙하할 때와 똑같은 최대 가속도를 가진다.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모든 물체는 다 똑같은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진다. 이게 바로 중력가속도입니다. 이게 바로 중력가속도예요.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모든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 즉 중력가속도로 떨어진다. 이게 바로 자유낙하할 때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 경우가 바로 자유낙하할 때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낙하를 보면 자유낙하를 볼 건데, 자유낙하를 보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